안녕하세요, 달달코치입니다. 오늘은 포핸드 임팩트 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포핸드 임팩트 축이라고 하면 임팩트 축이 우리는 세 가지가 존재해요. 임팩트를 맞았다 치면, 라켓 정면으로 설명할게요. 임팩트를 맞았다 치면 수직축, 그리고 가로축이 존재하고, 옆에서 보면 잘 보이겠지만 앞뒤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축으로 지나가는 축이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축이 완성이 돼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사선이라고 하는 궤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한 가지 축인 수직축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수직축을 어떻게 타파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수직축으로만 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런 분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공이 얇게 맞는다, 그리고 뻗어나가는 힘이 부족하다. 이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나는 수직으로 스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위아래 축이 있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세 가지 축 중에 한 가지만 사용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나는 이 위아래 축은 잘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가로축에 대한 스윙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공을 가로로 쳐본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라켓 여기 안쪽에서 바깥으로 굴러가는 개념을 가져야 테니스가 쉬워집니다 라고. 근데 왜? 우리는 몸 중심축을 사용해서 원심력을 사용하는 운동이잖아요. 라켓 굽기라는 게. 이 원심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로축이 잘 돌수록 원심력은 강해지고 파워는 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로축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테니스가 이게 공이 상대가 친 공을 받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공을 갖다 맞추는데 급급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초보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가로 스윙 또는 이 가로축으로 움직이는 이 운동량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사선으로 올라가는 스윙축을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대체로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여서 공이 얇거나 힘이 없는 분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은 공을 옆으로 굴려주는 걸 먼저 인지시켜 줍니다. 옆으로 굴리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서 밀어도 되고, 저랑 같이 할 때는 제가 잡아서 밀어주는 방향을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옆으로 스윙을 밀어보세요도 많이 해요. 스윙 올라가는 거 팔로스루 아직 하지도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축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맞춰줘야 팔로스루도 있는 거지, 계속 팔로스루를 하니까 팔로스루가 계속 위로 들리면서 수직축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팔로스루는 안 하고 옆으로 밀어주는 거, 스윙도 옆으로 당겨주세요. 아예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줘. 아, 이건 완전 옆으로 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팔로스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팔로스루를 만들어낸다는 건 뭐죠? 두 번째, 위아래 축을, 자, 테이크백 들었습니다. 허리 높이에서 우리 스윙 이렇게 오라 그러죠. 허리 높이에서 와서 팔꿈치 올라가. 그럼 이건 뭐죠? 이 아래에서 올라가는 건 위아래 축이야. 위아래 축. 그래서 위아래 축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양이 적은 거예요. 우리가 가로는 뒤에서부터 스윙 끝까지 가로로 대체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이 총량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이 위아래 축이야. 근데 위아래 축은 생각보다 허리 높이에서 팔로스루 여기까지야. 근데 이 위아래 축을 무릎부터 혹은 뭐 바닥부터 하면 공도 가까워질 뿐더러 얘를 수직으로 높게 든단 말이에요. 이 수직축이 이렇게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 테니스가. 허리 높이에서 어깨 높이, 얼굴 높이 요 정도 폭 뭐 한 1m 내외인 것 같아요. 근데 1m 내외보다 크다 폭이
뭐 이거는 제 팔 길이니까 딱 1m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폭보다 얘 폭이 너무 크다. 그럼 지금 수직축이 너무 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내 공은 얇아지고 약해지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옆으로 가로축 먼저 만들고 위아래 축, 그 다음 조금만 이 폭을 줄여줘야 된다. 왜? 가로로 움직이려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가로, 위아래 요 정도이니 위아래 축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들은 자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위아래 폭을 만들던 사람은 잘 만들고 있었으니 가로축에 대한 신경만 조금 쓰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게 가로축을 할 때는 손목을 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아래 폭으로 움직이는 분들은 손목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앞뒤폭 축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앞, 뒤폭 축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손목을 위아래에서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위아래에서 많이 움직여야 공이 올라가서 쭉 넘어가게 되니까 앞뒤폭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자면 나는 위아래 폭이 높아서 앞, 뒤축, 가로축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그랬죠. 위아래는 잘 움직이고 있죠. 그럼 늘려줘야 되는 게 뭐다? 가로축.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버려주는 이 축. 그럼 내 중심축은 내 손이야. 내 중심축은 손을 가지고 얘네들 만들어주는 거야. 회전을. 그래서 회전을 만들어 줘서 위아래 축은 어차피 잘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잘 알아서 될 겁니다. 줄여주는 게 중요하지 안 될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뒤 가로폭을 충분히 늘려주는 게 임팩트 축을 만드는 데 핵심이다. 어떻게 가로축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옆모습으로 한번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쭉 만들었어. 가로축에 대한 임팩트잖아요. 임팩트라고 치면 내가 지금 나는 위아래 축을 잘 움직이고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가로축이 더 중요해진다. 왜? 이거 잘 움직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로축을 늘려줘야 된다. 근데 가로축에서 앞, 뒤축까지 사용하면서, 왜냐면 결국에는 스윙이 위아래 폭을 만들어내려면 계속 스윙 폭이 좁아진다 그랬죠. 이 폭이. 그래서 이 좁아진 폭을 해결해 주면서 가로축을 만들어서 스윙이 4시, 10시에서 올라가는 스윙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탑스핀 포핸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축, 세로로만 움직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다뤄봤는데 어떻게 조금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이것들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를 오늘 다뤄봤으니까 연습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 어떤 느낌으로도 진행을 했다는 것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안 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궁금한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도 열심히 했으니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달코치였습니다.